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의 의원직 사퇴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지역 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100번 타당합니다.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책임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큽니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낯짝으로 저리도 자랑스럽게 자신의 사퇴의 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사라지겠지만 헌정사상 가장 뻔뻔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반성은 없었습니다. 파렴치함, 낯두꺼움, 결국 부끄러움은 저희들의 몫이었는데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의원직을 내던지고 빤스런을 시도한 윤희숙 국힘당 의원이 결국 빤스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원직을 사직했다고 해도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는데요. 그는 사직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며 처벌을 받아야 할 공직자였습니다. 윤희숙 국힘당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너무 쉽게 국회의원 사직안이 가결되자 저는 강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징계 처리하지 않았을까? 사직보다 먼저 했어야 하는 건 그의 징계였습니다.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징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밀려왔는데요. 마치 면죄부를 준 듯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서 그의 부동산 투기의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어떤 형태이든 그 의혹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마치 도망치듯 사퇴안을 던지고 사라진 그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 의원의 사직안은 19일 만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윤 의원 의원직 사직안에 대해 제적 23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는데요. 윤 의원의 사직안 의결로 국힘당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며 이번 친정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혐의는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들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결시키면 한 개인을 너무 띄워주지 않을까, 정쟁의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언행을 무겁게 책임지는 정치는 싹틀 수 없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댔는데요. 끝까지 자기 반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이런 어이없는 당당한 모습은 잘못된 국회의원 법 때문인데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퇴직이 허가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은 잘못을 범해도 특별한 징계 절차 없이 원하면 사직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일반 공무원의 사직 불허는 징계 절차의 마무리와 퇴직금, 연금 등의 결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직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특권 힘으로 신속히 사직을 허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법으로 100만 원 벌금만 받아도 직이 상실되기에 실질적 징계는 사법부가 다 하고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라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본회의 의결로 사직안을 가결하는 것이 마치 징계 처분을 행하는 일종의 착시를 불러일으킨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 의원은 윤 의원은 신상 발언으로 반성과 참여보다는 여당에 대한 비판과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징계의 의미도 없는 윤 의원의 또 다른 정치 세계로의 출사를 허용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소한 부친의 부동산 투기에 윤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처리를 미뤘어야 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는 의원직을 내던지는 행위는 뭔가 더 큰 것을 얻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며 진정성이 없으면 감동이 없고 계산적인 속내가 드러나면 주권자를 모독하고 배반하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의 뼈를 때리는 진실의 말이 윤인숙 사직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더 큰 걸 꿈꾸며 면죄를 위한 대가로 의원직을 내던진 것뿐입니다. 지난 10일 국민대는 김건희 씨의 불량 논문들에 대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대로 덮고 가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국민대 결정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앞으로도 계속 공식 인증을 받은 박사로 살아갈 수 있다. 이에 국민대가 국민을 기망했다는 세간의 비판과 학교의 결정을 개탄하는 국민대 내부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유명인들이 십수년 전 자신들이 작성한 논문들로 조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왔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도대체 누구길래 국민대로부터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인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어떤 연구물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다면 누가 애써 연구 진실성을 추구할 것인가?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란에 대한 국민대의 대응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논문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낀 말 그대로 표절 논란의 논문이었는데요. 논문을 살펴보면 베낀 게 수십 군데에 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역이나 중국 사상을 설명하는 부분은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 글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처럼 똑같았는데요.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한 건 관련된 출처 표기조차 찾을 수 없다는 건데요. 저작권의 개념조차 없다는 거죠. 지난 7월 각종 언론의 표절 논란이 보도되며 이 논란의 표절 여부를 전문업체의 의뢰에 확인한 결과 김 씨의 논문 표절률은 29%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10%만 넘으면 표절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씨의 표절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업체가 특허 출원을 낸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써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당시 국민대 학생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윤리위원회까지 구성해 예비조사를 벌였던 국민대는 2달 만에 시효가 지났다며 김 씨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는데요. 2012년 8월 13일 이전의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의 2008년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논문 표절도 공소시효가 있다는 걸 저는 이제서 알게 됐는데요.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대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리고 이 규정이 왜 김건희 씨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강사 설민석 씨, 가수 홍진경 씨는 각각 2010년과 2009년에 받은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19년 80년대의 석사 논문과 90년대 박사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대가 지난 2012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신속히 조사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국민대는 예비조사 착수 보름 만에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조사를 주관했던 국민대 김은홍 전 대학원장은 SNS를 통해 국민대의 이번 결정에 너무 실망했다며 SNS 프로필에서 국민대 관련 경력을 완전히 삭제하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대 내부에서도 학교 측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도 국민대 문제를 합당케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대의 이 어정쩡한 조치가 오히려 김 씨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봐주기, 면죄부 주기인 거죠.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에게 알아서 기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교육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교육부 총리가 누굽니까?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입학 취소 의혹 조사를 지시하더니 이제는 김건희의 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는 건가요? 이분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전지적 3인칭 시점의 정의의 심판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가 맞습니까?